일단은 처음에 소개를 들으셨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뉘는데요. 자, 그러면 다 글은 읽으실 수 있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첫 번째가 스트레스가 도대체 뭘 의미한다는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당뇨병이랑 스트레스랑 무슨 관계길래 왜 스트레스에 신경 써야 되는데 그 무슨 관계냐를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그래 관계 있어? 그러면 어쩌라고? 잘 관리하라고?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일단 그 내용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간단한 걸 좀 여쭤볼게요. 선물은 없어요. 이따가 많이 받으실 거잖아요. 네. 스트레스란 뭔지 난 알고 있다. 스트레스란 뭔지 난 잘 알고 있다. 혹시 누가 이렇게 열심히 반응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알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난 스트레스 뭔지 알아. 제가 시키지 않을 거예요. 답변 듣지 않을 거예요. 마이크도 못 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난 스트레스가 뭔지 알고 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트레스와 당뇨병이 무슨 관계인지 난 알고 있다. 그럼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이 너무 뿌듯하겠는데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효과적인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들은 크게 5, 6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병은 어떤 그 병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아는 만큼 잘 관리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병이든지 간에 그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물론 여기 드시는 약을 먹는 분도 계실 거고 인슐린이라는 주사를 맞으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있을 거고 하는데 그 먹는 약 혹은 맞는 주사약 이것들을 제때 정확한 약만큼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잘 아시잖아요. 먹는 거를 일단 나 먹고 싶은 대로 혹은 나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드시면 안 된다는 걸 이제는 그거는 잘 아시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약만큼 제때 잘 드셔야 된다는 거, 골고루 드셔야 된다는 거, 먹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 사실 저도 이 뱃살 빼기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가 늘 작심 3개월로 끝내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힘드시더라도 작심 3개월이 아니라 작심 평생 가실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실천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같이 겸해 주셔야 된다는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혼자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주변의 상황들이 여의치 않다거나, 가끔씩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잘 100% 관리하여 제가 무슨 도인처럼 지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교육의 주제처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스스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거의 완벽하게 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분들이 옆에서 좀 잘 이렇게 다독여 주신다거나 도움을 좀 주신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된다면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관리가 가능해질 테고, 나의 노력, 나의 실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들이 합쳐져서 이것이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정해질 때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당뇨인으로서의 어떤 생활 방식을, 당뇨병 관리 방식을 갖게 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더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스트레스란 도대체 뭘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뿐이죠. 간단한 예를 들면, 저는 사실 대학교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가 어머님한테 정말 돼지게 욕먹고 정말 울고 난리 쳤습니다만, 월세를 제가 인출을 해가지고 주인 아주머니한테 낸다고 갖고 있던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30만 원을 그 당시에 10년 전이었어요.
길거리에 30만 원 잃어버렸습니다. 뒤에 돌아가서 찾아봤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룰루랄라 이러고 평안하게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제 주머니에 내 돈 30만 원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기분을 저만 알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하다못해 1,000원 한 장은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1,000원 한 장 잊어버려도 내 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순간 이렇게 좀 기분 나쁜 감정이 쓱 밀려 올라오시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스트레스라는 거는 제가 돈 잃어버린 상황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내가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이렇게 있던 마음 상태가 갑자기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좀 불안해지고 좀 불안정해지면서 마음의 어떤 평안한 상태가 깨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스트레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받게 될까? 크게 나누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도 하고요. 내 몸 밖에 주변 상황 때문에 받게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내부적인 요인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 사실 좀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게 사실 좀 되게 긴장되고 떨리는 일이에요. 이런 것도 일종의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성격적인 어떤 특징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사실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게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꾸준히 챙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나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도 그게 사실 그렇게 즐거운 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건강 등의 문제나 혹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마음에 어떤 좀 힘든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여기 그냥 저희 혼자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부모님들 계시고 형제분들 계시고 아니면 하다못해 자녀분들 손주들 계시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입 수닥수닥 거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가족들 혹은 친구들, 지인들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 그 직장 다니면서의 문제, 사실 직장 하고 싶으신 일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생활환경에 관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된다거나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확 올리면서 언제까지 방 빼세요. 그러면 갑자기 그때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막 후닥거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 사실 즐거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좀 힘들어지는 거고 또 좀 많이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저를 좀 괴롭히는 부분들도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이렇다면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에 더해서 좀 더 당뇨인으로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죠.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내 삶을 이렇게 조절해야 된다는, 절제해야 된다는 것들. 예를 들면은 시간에 맞춰서 꼭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실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다 아시잖아요. 가끔씩은 그게 엄청 땡길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지만 단 거는 잘 참아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불편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싫어도 힘들어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멈추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당뇨에 대해서 뭔가 새로 배워야 된다는 거. 인슐린이 뭐고 약이 뭐고 혈당이 정상 수치가 그리고 이런 거 식사 칼로리 몇 칼로리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배운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질감, 뭐냐면 그 혈당 검사를 틈틈이 해주셔야 되고 가끔 어떤 분들은 또 주사를 또 맞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소아당뇨 애들도 봅니다만 꼬마들 중에서도 당뇨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이 아예 안 생기는 경우들이거든요. 걔들은 학교에 가면 주사를 무조건 먹는 약이 아니라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애들이 그걸 보면 저희 다 중고등학교,
유치원부터 중학교는 거쳐왔잖아요. 뭔가 나와 다른 애가 있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막 놀림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떤 애들은 그거를 좀 보면 심하게 너 마약만이 이런 경우도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감도 있지만 남과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당뇨라는 게 그렇게 내가 죄진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들을 좀 성격상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 거를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저에 대해서 또 알려고 그러면 왜 그랬어요?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남이 나에 대해서 뭔가 좀 구체적인 것들을 알게 되는 걸 별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행동에 대한 압박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이제 당뇨를 갖고 계신 가족분들이 있을 때 그걸 당뇨라는 분이 알고 계시면 그분이 가끔씩은 정말 땡길 때가 있잖아요.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 그리고 이제 내가 혈당 관리를 잘 한다면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약간의 그런 여유는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하나의 여유 정도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되게 꼼꼼하신 분이 있다면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막 나올 경우, 그렇게 막 누가 관리하려고 들면서 이렇게 막 통제하려고 할 경우, 그런 거 사실 좀 즐거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론 요즘은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것들에서 좀 적용을 확대하려고 하긴 합니다만, 물론 당뇨에 대해서는 그게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혈당 검사 하네, 약 먹네, 그거를 계속 하셔야 되니까 약 사야지 되죠, 병원에 와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또 돈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비용의 어떤 부담이 되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올 때마다 들으시죠. 귀에 딱 찍도록 관리 안 하시면 합병증 생기십니다. 합병증이 뭔지 아시나요? 그러면서 합병증 얘기 들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두려워지거든요. 사실 저도 되게 좀 여러분들에 비하면 어머님, 아버님들에 비해서 젊은 나이긴 하지만 지금 녹내장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녹내장의 끝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지금은 물론 조금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긴 합니다만 가끔 문득문득 좀 무서워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상태에서 여생을 살아야 됐다, 그런 생각도 지금 가끔 좀 끔찍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가 지금은 좀 나아진 게, 이것도 나름 뭐 약 매일 밤에 잘 넣고 이제 매일 3개월, 2개월, 3개월마다 병원 다니면서 검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악화되지 않게 하면 괜찮다라는 걸 이제 알고 났으니까 지금 좀 평안해졌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이런 합병증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문득문득 걱정되실 거 아니에요. 나 나름 그래도 잘 온전한 상태에서 좋은 데 가고 싶은데 고생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스트레스란 뭐고 어떤 것들이 우리 당뇨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렇다면 이러한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예를 나왔지만 저희에게 비가 내린다는 거는 뭐 식물이 자라고 저희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한여름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고마운 존재인데, 문제는 그게 태풍이나 장마로 오느냐 아니면 봄이나 가을에 촉촉하게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라고 하거든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내 삶에 있어서 조금 활력소가 되지만 문제는 늘 이게 지나쳤을 때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의 말은 결국 그럼 얼마만큼 적당하게 잘 스트레스를 받느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느냐, 이걸 내가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느냐가 그럼 결국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스트레스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당뇨로 인해서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조금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들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당뇨인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좀 더 특별히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드디어 도대체 스트레스라는 게 당뇨병에 뭔 관련이 있는데 라는 게 지금 여기 나와요. 사실 먼저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복잡한 얘기들은 그냥 요 단어들은 신경 끄시고요. 한마디로 스트레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이 평온하지 않은 상태가 돼서 내가 좀 안절부절하게 되는 상태가 됐을 때 내 몸 안에서 어떤 특정한 물질이 또 몸에서 분비가 되기 시작한대요.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안에서 어떤 특정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슐린이라는 것도 몸 안에서 분비되는 또 하나의 어떤 분비물이거든요. 근데 이 인슐린이라는 분비물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어떤 특정 분비물이 얘가 제 역할을 못하게 자꾸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내가 얼마나 약을 잘 제때제때 챙겨 먹고 음식을 제때제때 적당량을 골고루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 다른 것들을 잘 하셔도 맨날 이러고 있으면 그것들이 다 전 불교는 아니고 무교입니다. 도로함이 타불이 된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인들 경우에는 다른 질환과는 다르게 좀 더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당연히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니까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게 이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고 또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해서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서툴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혈당 관리 행동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건 결국 또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스트레스라는 거를 좀 덜 받게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아예 안 받으신 분들은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위에 계신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그런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지 안 받는 거고 저희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적당하게 많이 받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어쩌라고? 어떻게 관리하라고?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처음부터 스트레스를 좀 덜 받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받았다면 빨리 잘 떠나보내기, 흘려보내기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실 표현이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썼지만 스트레스를 덜 받기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덜 받으려면 일단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할 테고 그리고 나서 원인을 찾아야지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텐데 그 원인이라는 게 아까 처음에 보셨던 슬라이드에서 그 화면에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안에서 있는 요인들이 있고 바깥에 있는 요인들이 있다고 했죠. 사실 바깥에 있는 요인들은 어떻게 조금 잘 해결해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까지 받아서라도 근데 사실 안에 있는 원인은 결국 물론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결국 내가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아까 처음에 들었던 이 돈 잃어버렸던 예를 다시 한번 들자면 자, 똑같이 3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소중한 월세 3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소심하고 조금 그 내성적인 저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난리가 나고 이거를 어머니한테 얘기했을 때 어떤 욕이 날아올지 뻔히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비난을 들을 거 생각하면서 나중에 또 이 바보 이러면서 또 괴롭히면서 혼자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뭐 제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30만 원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분들이 또 있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동의하시지 않나요? 세상에 저 같은 사람들만 존재하나요?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라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은 30만 원 잃어버렸으면 정말 제 스트레스 정도는 100이라고 예를 들면 쳤을 때 반대의 사람 잃어버릴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은 몇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스트레스의 정도가 30. 괜찮네요. 꼭 그게 정답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보다는 덜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말씀드리려는 처음부터 스트레스 덜 받기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거의 2배 이상의 나이를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38살입니다만 제가 저의 행동을 누가 바꾸려고 들면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러진데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더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본인만의 어떤 기준이 분명하게 잡혀 계신 분들이 지금 확고하게 더 다져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거는 분명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좀 편안한 성격이 아니고 좀 전전긍긍하는 성격이라면, 그리고 내가 지금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면 내 성격으로 인해서 자주 받는 스트레스가 내가 갖고 있는 당뇨병에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금 알게 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힘들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야지 내 가족들도 좀 같이 건강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내가 노력해볼 여지는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스트레스를 처음부터 덜 받으시려면 이러한 노력들을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시도하고 노력하시는 것들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첫 번에는 생활의 여유를 좀 찾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의 여유를 찾는다는 게 멀리 등산을 가고 여행을, 비싼 돈 들여 여행을 가서 유유자적하게 있고 이런 것들이 생활의 여유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주변 정리정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멀지 않습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좀 너무 인기가 많으셔서 많이 오셨는데, 그렇다고 이 공간이 그렇게 인테리어가 떨어지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밀집해서 계시니까 조금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으시죠. 근데 이게 좀 사람마다 좀 간격이 있고 좀 있으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정리정돈을 하는 것도, 만약에 좀 그런 주변이 좀 어지럽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정돈을 좀 해놓는 것도 여유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비싼 돈 들이지 않더라도 뒷산에 간단하게 산책을 하신다거나, 아까 좀 전에 나와서 음악 연주해 주셨는데 음악 잠깐 듣는 것만 해도 되게 좀 마음이 차분해지시지 않으셨어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주무시는 분이 좀 보이시거든요. 물론 제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긴 하지만 그래도 반응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한 그런 휴식 같은 거를 좀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는 또 취미생활을 갖는 것도 어떤 좋은 생활의 여유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은 늘 제가 교육할 때 예를 드는 건데, 저희 어머님은 뜨개질을 좋아하셨거든요. 그걸로 저희 스웨터까지 입히셨었는데 뜨개질하다가 저희 밥을 굶기신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시간 가는지 모르시다가. 자, 그리고 쉽지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좋은 쪽으로 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려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쉽게 접하시는 예일 텐데, 예를 들면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반응에도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좀 똑같은 상황이지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보시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덧붙여서 이제 그런 자세를 가지려면 되도록이면 작은 거에도 조금 유머를 찾으시려고, 즐겁게 지내시려고 웃긴 거를 찾으시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거는, 사실 이 당뇨병이라는 거를 지금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병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뇨병 진단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신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 혹시 이걸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이거는 좀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좀 더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당뇨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시면 아는 게 많아지는 것만큼, 내가 지식으로 무장을 하는 만큼
오히려 당뇨병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두려움 등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녹내장 초기 진단 받았을 때는 되게 막 저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다가 이게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고 그걸 알고 나서는 그런 불안감이 줄어들었다고. 사실 질환에 대한 불안감도 나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려고 좀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면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자신감을 분명히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좀 줄게 될 거고 자기를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밑바탕을 가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당뇨병을 생활의 일부로, 조금 생활 환경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될 것 같은데, 그럼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그 스트레스에 관련된 어떤 해소법이 잘 나한테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일단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걸 한번 발산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실 좀 몸 안에 마음이 좀 힘든 게 있으면 가끔 그게 이렇게 입으로도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짜증이 쌓였다 그러면 어떤 분은 짜증나 자동으로 이렇게 다 입으로 나오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런 힘든 것들이 있을 때 좀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어머님들은 이게 잘 쉬울 거예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좀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을 좀 쌓아두지 마시고 풀어놓는 게 좀 마음에 어떤 그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좀 소리를 질러줄 필요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 옛날 우화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임금님귀는 당나귀귀. 임금님귀 당나귀인지 말 못하고 살다가 병 났던 사람이 갈대밭에 가서 소리 한번 지르고 났더니 싹 풀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요하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요즘 동네에 가서 갑자기 소리를 질러대면 경찰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옆집에서 신고해서. 집에서는 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신나게 한번 흔들어 주시는 거죠. 질러 주시는 거고. 그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긴장 풀는 방법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 몸 안에 어떤 평안한 게 좀 깨진다고 했잖아요. 긴장 상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몸이 막 딱딱하게 굳어지고 막 식은땀이 흐르고 막 달달달달 떨리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웃음치료처럼, 웃음치료 요법이 그거잖아요. 내가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지 않지만 막 웃으면 갑자기 내가 즐거워진다는 게 웃음치료 요법이고, 많이 겪어보시지 않았어요? 이 연령대시면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 마음이 불편하면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을 숨쉬기를 한다던가 명상이나 기도를 한다던가, 종교가 있으시면, 혹은 아까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명상음악 같은 걸 들어보신다거나, 꼭 명상음악이 아니더라도 대중가요라도 차분한 음악이 있다면 그런 걸 좀 들어보신다거나, 그런 게 오히려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하다가 긴장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내가 누구에게 어머니 죄송해요, 바로 앞에 계시는 죄로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명령어로 했을 때 받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밥 먹어! 이거보다 아까 내가 열심히 밥을 지었는데 네가 와서 먹어주면 정말 기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받아들이는 사춘기 아들내미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좀 말을 할 때 좀 내가 공격적으로 얘기했을 때 오히려 그게 좀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면서 싸우면서 관계가 막 흐트러지면서 난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을 쪼려하면서 막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말하는 방법을 되도록 명령조가 아니라 부탁하는 어조로 얘기를 하시게 되면 할 말은 하면서 상대방 기분은 덜 나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니라서 이것도 좀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3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30초면 끝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요새 말로 그 젊은 애들이 하는 그 트위터라는 걸 지금은 안 하지만 잠깐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종교는 당연히 없지만 이 스님의 이 글을 보고 정말 공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는 병이 없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병이 있어도 그 병을 잘 관리해가면서 오래 사는 것입니다. 투병 중인 패치님들 제가 응원합니다. 이 패치는 페이스북이라는 거에 대한 친구라는 걸 줄임말이에요. 어때? 이 말이 정말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너무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병이 있지만 병이 있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요거를 잘 관리하시면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는 게 당뇨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당뇨병 관리를 해나가실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